오늘은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돈, 그 중에서도 세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 한국사에서 이놈의 세금 때문에 역사가 바뀐 재미있는 이야기가 몇 개 있거든. 임진왜란 직전,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게 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고 제일 먼저 한 것은 토지 측량과 수확량 조사였어. 그 당시 일본의 세금은 영주가 휘하 사무라이에게 마음대로 세율을 정해서 알려주면 그때그때 세금을 걷어 상납하는 방식이었어. 지역마다, 영주마다, 시기마다 세율이 달랐다는 말이지. 심지어 세금을 정부에서 직접 받는 것도 아니었어. 농부는 촌장에게 세금을 내고 촌장이 농부들이 낸 세금을 모아서 사무라이에게 바치면 사무라이가 촌장들이 낸 세금을 모아서 영주에게 다시 바치고 영주는 일부를 쇼군에게 상납한 다음 나머지를 자기가 쓰는 방식이었지. 그런데 모든 중간거래상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잖아? 쇼군이 세금을 30%만 받겠다고 하면 영주는 자기도 좀 써야 하니까 50%를 내라고 하고 사무라이는 60%를 받아서 10%를 먹고 촌장도 여유있게 받아서 우수리를 먹는 구조였다는 말이지. 이렇다 보니 일본 농민들은 수확량의 최소 67%에서 80%까지를 세금으로 내게 돼. 어느 정도였냐 하면 호조 가문이라는 곳에서 잠깐 40%를 세금으로 받은 적이 있는데 40%의 세율에 농민들이 감동해서 호조를 침략한 히데요시에게 결사항전을 했다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런 다단계 조세를 일원화해서 자신의 직할지에는 50%, 기타 지역에는 70%를 받아 나름 낮은 세금으로 인기를 얻어. 한편 그 당시 조선은 결부제라는 방식으로 세금을 받았어. 결부제는 한 결에서 쌀 300마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 그중 25%인 75마를 세금으로 받는 제도야.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머리가 있었지만 정보는 없었지. 그래서 한국 농민들을 한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파격적인 세율을 지시해. 한국 농민들에게는 일본의 절반 수준만 받아라. 투항하면 더 낮춰줘라 했지. 지시를 받은 부하들은 조선의 농민들에게 세율 40%를 받을 텐데 투항하면 30%만 받겠다고 발표해. 일본 농민 절반 수준이기는 했지. 당연히 갑자기 세율이 확 높아진 조선 농민들은 엄청나게 반발을 해. 그래서 농민 의병이 물밀듯이 일어났다는 거야. 정말 웃기지 않니? 다음 편에서는 한국 전쟁 때 세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